굿모닝 제나님들, 6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연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키스를 나누는 키스데이라고 합니다. 하하, 자, 키스가 뭐죠? 라고 하실 만한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님들도 계시겠지만 키스가 뭐 꼭 입맞춤만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신체 부위별 키스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머리 키스는 당신에게 반했어요. 이마 키스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맹세해요. 감은 눈 위의 키스는 항상 감사해요. 코끝 키스는 당신에게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래요. 콧등 키스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볼 키스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손등의 키스는 당신을 존경해요.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요. 입술의 키스는 애정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 제나님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쑥스러워 이런 거 못한다 하며 달랑 카톡으로 키스 이모티콘 하나 보내지 마시고 꼭 어디든 의미 있는 키스 전하시고 예쁜 사랑하시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입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와서 끊었다가 편집을 해서 앞에가 조금 모양이 그래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자, 먼저 킹 오브 소드 카드는 우리 왕이 검을 뽑아 드셨잖아요. 이제 뭔가 진짜 내가 그냥 더는 못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검 뽑아 들으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검을 뽑아 들었다라고 하면 진짜 무라도 베어내셔야 끝나는 거지. 검 뽑아 들으셨다가 왕이 모양 빠지게 실이 그냥 다시 그 검 집에다가 넣게 되면은 좀 별로잖아요. 예, 그런 만큼 본인의 어떤 그 책임감과 강력한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어떤 그 권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을 뽑아 드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더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을 뽑아 들므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내가 희망하는 바, 꿈꾸는 바 그런 것으로의 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문학소녀였다고. 근데 이제 아직도 책을 출간을 못하죠. 예, 좀 책 좀 한번 써보겠다고 뭐 좀 하다가, 예, 이게 또 이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또 자꾸 뒤로 밀리고 그럽니다. 이러다가 이번 생에 책을 쓰기는 쓸런지. 뭐 그래도 누군가가 너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꿈이 뭐였어?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었어. 라고 했었던 그거는 변치 않는 걸 보면 그게 제 어떤 꿈은 맞나 봐요. 언젠가는 쓰기는 쓸 텐데 매번 이렇게 뒤로 치이고 밀리고 그러는데 더는 안 되겠다. 더는 이대로 밀렸다가는 정말 이번 생에서 내가 책을 못 쓸 것 같다. 약간의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정말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써보겠어 라는 그런 검을 뽑아 들으면서 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뭔가의 액션 플랜을 시작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저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은 각기 꾸는 꿈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나는 내가 동경하는 삶이 이런 것이고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꿈꾸던 이상형이 이런 사람이고 이상적인 뭔가 연애 그리고 이상적인 삶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여서 나는 그런 걸 좀 지향을 했었는데 현실에 나는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 키를 좀 수정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사실 희망이 하나 있으면 지금 내 현실이 시궁창이어도 또 버텨지잖아요. 물론 그게 갭이 너무 커.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서의 좀 괴리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회피하려고 들고 혹은 막 연극성 인격장애도 발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좀 자기 방어 기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아예 없고 그냥 사는 사람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 뭔가 발전의 가능성은 더 있는 거잖아요. 꿈꾸는데 돈 드는 거는 아니니까. 단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꿈을 꾸고 실행에 못 옮기다 보면 이거 할 수 있기는 할 거야 라면서 점점 의기소침하면서 이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한가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을 뽑아든 거죠. 아니야, 뭐가 되더라도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한번 해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 흐름. 자, 또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뽑아들다 보면 언젠가는 아니면 그때 한 페이지 써놓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한 3페이지 써놓고 뭐 이런 게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좀 약간 맥락은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51번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카드 지금 이렇게 막 지붕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 지금 내가 조금 약간 하락세임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운이든 몸의 바이오리듬이든 계속 우상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물론 주식 차트들이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올라갔으면 언젠가는 다시 조정장이 오죠. 조정장이 오고 또 뭐 떨어지는 하락장도 오고 다시 또 밑바닥 다져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부동산도 그 8년 주기라고 해가지고 상승했었으면 다시 내려와서 또 바닥을 다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닥인지 이 상승 꼭대기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미니까. 그러다 보니 지나놓고 보니까 나 그때 인생 진짜 바닥 다지고 올라갈 때가 그때였구나. 이건 지나가야지나 아는 거지. 내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뚫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 진짜 지금 무서운데? 상승세가 너무 무서운데? 이쯤에서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도 막 끝없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이었어. 혹은 그때 내가 진짜 인생 너무 힘들 때였지 라는 게 이제 완전 지나고 정말 내가 눈 감을 때쯤 되면은 짚어지겠죠. 뭐 저도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소풍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돌아갈 때쯤 되면 슬라이드처럼 쫙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간 내가 기억하려고 했었던 뭐 꽤 좋은 장면이 많다라고 하면 좋은 장면 혹은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또 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 텐데 그때서야 이때가 제일 피크,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였구나. 이걸 그제서야 알 수 있지. 그전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단님들은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하락세다. 좀 힘들어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꿈을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작은 힘만 있다라고 하면 버텨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 했었잖아요. 그 자살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 얘기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너 그거 인생을 잘못 산 거잖아. 그런 얘기 할 사람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속 이제 그 어떤 약간 우울증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호소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지친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들어주니까. 그러다 보면 되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그 사람이 느끼기에 건성으로 들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징징대는구나라구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문을 닫아 거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 난 세상에 나밖에 안 남았어. 이럴 바에 멀어 살아. 이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희망 하나, 정말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도 버텨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환우들
파트너분들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과 됐어, 난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사시는 분과 이 예후가 되게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희망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현실은 힘들어요. 지금 안 힘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든 그 상황에서 헤쳐나갈 때 내게 그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희망적인 부분을 다시 끄집어 내므로 인해서 당장 실현은 못할지라도 맞아, 내가 꼭 열심히 살아서 이 꿈 하나는 내가 꼭 이루고 하고 가야지, 뭐 이게 하나가 또 나침반이 돼서 나를 이끌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퍼플 원톤 컬러 나왔네요. 퍼플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는 되게 굿뉴스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아직 뭔가 포텐 터진 건 하나도 없지만 굉장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함께 나온 퀸 오브 소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얼음 여왕님이십니다. 자, 뜨거움과 얼음이 함께 뭉쳤는데 얘는 소년이고 얘는 차가운 여왕이야.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접했는데 나는 그거를 굉장히 이 얼음 여왕처럼 차갑게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나? 이게 정말 겉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 좋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막 뭔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다 따져들고 완벽하게 막 분석을 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새롭게 시작을 해서 되게 무한한 잠재력과 막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긍정적으로 뿜뿜하는 사람한테 이제 초를 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팩폭을 날리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이 세상은 전쟁터야. 너 그렇게 밝고 해맑은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는 뭐 살아남기 힘들걸? 막 이런 얘기하는, 진짜 뭐 그러면 이제 막 좋은 마음으로 막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페이지 오브 완즈 입장에서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상황들이 오늘 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페이지 오브 완즈일 수도 있고 내가 이 퀸 오브 소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퀸 오브 소드가 다행스럽게도 막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 내가 관여할 거 아닌데 막 그렇게 그 고관여를 하면서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의 측근이나 아니면 진짜 뭐 내 사수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좋게 표현을 하면은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뻗치려고 했던 거에 약간의 찬물을 좀 부으면서 정신 차려봐. 너 이거 꼼꼼하게 검토한 거 맞아? 라고 체크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는 건데, 만일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찬물을 끼얹냐? 너 진짜 좀 별로다. 나 쟤 손절할까봐. 약간 이런 마음, 서운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카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얼음 여왕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나 뭐 못 되라고, 나 혼자 잘 될까봐 이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되게 차갑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조금 내가 맞네, 나 저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러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내가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좀 귀 담아서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 걸로 잘 만들어서 내 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가 되겠죠.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17번 카드 주십니다. 이거 태양 움직임 카드잖아요. 근데 태양과 움직임이 들어온 거라서 아주 큰 변화를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그 변화수가 들어온 게 바로 이 약간 이 양극단적인 카드 두 장이 맞물린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으면서 갑자기 이걸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걸 좀 머뭇거려야 되나? 움직이지 말아야
말아야 되나? 변화를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이런 이성적인 걸 얹어서 변화수를 더 더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거에 뭔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 뭐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약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건데 내가 막 한참 잘하려고 막 그 계획 세우고 막 한참 달려나갈 때 이렇게 급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들려. 일단 안 듣고 싶은 얘기여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변화수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움직임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초록 제너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 자체가 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겠죠.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황토색 컬러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왜 흙 밝기, 뭐라고 하지? 맨발 공원, 뭐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근처에 맨발 공원이 생겼는데, 약간 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흙 밟아주면 발바닥에 이제 어떤 전자파도 좀 제어가 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라고들 하니까 흙 밟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 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이라도 좀 내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너님들 오늘 끌어오르는 열정에 이렇게 한 스푼 얹어지는 얼음 여왕이 정말 그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그 조언이든 간섭이든 참견이든 잔소리든 꼭 새겨 들으셔서 내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텐 오브 펜타클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텐 오브 펜타클 카드는 10개의 펜타클 카드잖아요. 완성수를 이룬 펜타클입니다. 펜타클 돈이잖아요.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재물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그동안 추진했던 게 있다면 완성풍요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걸 나 혼자서 다 내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좀 같이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투자에 약간 성공할 때도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함께 나온 카드가 투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꿈을 키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하는 내가 그동안은 챕터 1이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챕터 2로 빌드업 해가지고 나갈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간 이만큼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시드를 조금 더 크게 들어가서 더 큰 수익률을 한번 올려봐야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조심은 하셔야죠. 자, 여하튼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재물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고 그게 아니어도 이런 완성과 풍요와 성취를 누리는 그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완성과 풍요와 성취를 위해서 뭔가를 더 판을 크게 짜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너님들의 그릇이 좀 크신 게 아닐까. 이게 원래 재물 그릇이 다 이제 주어진다고 하죠. 사주에 보면. 그래서 왜 가끔 우리가 막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이거 뭐 사실 안 사서 문제지 로또 1등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또 1등을 우리가 맞는다라고 하면 야, 저 사람 운이 되게 좋은가 보다. 되게 대운의 흐름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대운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운대가 안 좋을 때 로또 1등들이 많이 당첨이 되신대요. 그래서 왜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몇 년 뒤에 막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막 뭔가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 돈 그릇,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너무 큰 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거를 받다 보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는 이게 그냥 막 술술술술 다 새 나가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어떤 범죄까지도 연루가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 그 감당할 그릇을 그동안 키워 놓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또 1등 당첨됐던 분들이 다 잘못되시진 않잖아요. 그릇을 잘 키워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랑 동일한데 우리 분홍재나님들은 큰 거지 이게. 그래서 나 10개 이미 완성수를 거뒀는데 이 정도로 나 만족 못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니까 오 쉬워. 나 감 잡았어. 다음에 조금 더 판 키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판 키우는 작업에 대한 계획을 오늘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는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재나님들이, 아니 3번이죠. 3번 재나님들이 다 다르시니까 뭔가 내가 추진했던 것, 내가 뭔가 어떤 그 포커스로 두는 부분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 좀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우리 47번 그리고 할머니 힘드신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 어떤가요? 할머니 지금 이렇게 그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데 그 위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설상가상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다르게 큰 뜻을 품는 거는 좀 좋은데 지금 이 카드의 조언 카드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네 등의 짐이 되게 커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 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만큼을 뭔가를 인풋을 넣어서 10을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걸 10만큼 넣으면 100이 나올 거 아니야. 100만큼 넣으면 1000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단위가 커지면요. 적어도 이만큼씩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시드가 100만 원이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120만 원이 됐어.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1000만 원이었으면 1200만 원이 된 걸 거잖아. 1억이었으면 1억 2천이 됐겠네? 근데 실제로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있었을 때보다 이게 1000만 원이 시드가 되면 커지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얘는 막 몰빵도 해. 100만 원 없으면 그래 한번 죽어나게 한번 일 더 해가지고 벌어보지 막 이렇게 약간은 조금 모험적으로도 본인이 조금 강하게 이렇게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액수가 커졌잖아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몰빵을 못합니다. 무섭거든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 하고 약간 부분 익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익률이 절대 그 소액으로 했었을 때만큼 안 나와. 이러게 되면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 이게 투자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이만큼의 완성수를 거뒀으니 이거를 2배로 넓히게 되면 2배의 수익이 거두어져서 완성수를 이룰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조심하셔야 되기는 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좋은 카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분도 많죠. 왜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냈는데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이거 확장했다가 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은 그냥 고기에서 바글바글 하게 했었던 그 상황이 훨씬 더 나았던 건데 괜히 2호점 만들고 3호점 만들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같은 거 터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빚만 갑자기 몇 억씩 생기고 이런 분들도 제가 상담 사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한테 짐이 될 수도 있음을 얘기를 하는 만큼 확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할 때 항상 원칙적으로 했던 게 그거거든요. 원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원금만큼은 좀 이제 미리 수익금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나머지 돈은 이제 다 수익금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는 혹여 내가 다 손실이 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원금은 지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그 부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투톤 컬러 나왔습니다. 자, 옐로우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이 부족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예의주시할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좋을 때인 것 같아서 아마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Wheel of Fortune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더 타워 카드. 두 카드 모두가 다 메이저 카드죠. 근데 또 굉장히 강한 카드 두 장이 나왔어요. Wheel of Fortune 카드는 말 그대로 내 운명의 수레바퀴잖아요. 운명은 뭔가요? 내가 그냥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대로 굴러가는 그 틀인 거예요. 단지 하늘은 뭔가 이 우주를 만든 그 누군가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창조주는 알고 있는 내게 준 이번 생에서의 숙제이겠지만 나는 모르죠.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이게 지금 나 이렇게 살라는 이런 운인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조금 좀 가혹하네? 라고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정해진 대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죠. 자, 근데 함께 나온 카드가 더 타워 카드예요. 타워 카드는 어떤가요? 이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고 격렬한 변화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흘러가는 어떤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하는 오늘이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더 타워 카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큰 변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되게 이게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뭔가 사고? 수 조금 이런 것들,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 날 때 있잖아요. 나는 운전 되게 조심했는데도 뭐 이렇게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안 보였는데 원래 사고 나려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언제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지? 뭐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난 진짜 되게 조심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 혹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네. 뭐 이런 것도 이거 누가 예상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위기로 느껴지는 뭔가의 일들이 발생을 하겠다. 근데 그게 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가 나는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고 하겠지만 결국은 정해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럼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까? 나의 의지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다 정해진 대로라고 한다면 나이가 왜 노력합니까?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큰 틀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왜 우리가 또 이제 차트를 보면요. 주식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럼 주식 차트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쪼개서 막 5분봉, 1분봉까지 쪼개서 놓고 보면 올라가는 그 안에서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차트,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몇 년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거 계속 우상향은 맞아. 뭐 그 안에서 난리 뭐 대폭락도 있었고 했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주가 지수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우상향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막 크고 작은 막 이런 그 굴곡 이런 것들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덜 겪고 이렇게 좀 순탄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더 타워 카드 같은 경우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흘러가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이거 예상도 못했으니까 들이 닥쳤다라고 하면 망연자실해서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뭐 어떻게든 그래도 빨리 수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운명의 수레 또 혹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대로 나는 이렇게 잘 순리대로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큰 변수가 터진 거죠.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깨부수는 뭔가 그런 타워 카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것도 큰 틀 안에서는 이미 정해진 그 운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인간이 미약해요. 원래가 미약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 그 생에 카르마로부터 끌고 내려온 이것에 대한 숙제로 받아오는 게 그 마치 바코드처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사주팔자 8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지금 되게 억울해. 난 이번 생에 왜 이러지? 남자복도 없고 딱히 그냥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전생에 살았었던 그 업보의 카르마에 대한 그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나를 원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전생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원망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숙제는 이미 받았는데. 자, 이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내가 또 나를 원망하지 않겠죠. 근데 이번 생도 난 이번 생 망했어. 그냥 대충 살아. 막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다음 생에 나이가 지금 이 생의 나를 아주 많이 원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타워 카드는 언제든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 내가
또 적응을 해서 혹은 그 변수에 잘 뭔가 대처를 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진짜 큰 변화가 들어오긴 하나 봐요. 왜냐면 좋은 카드 자체도 또 17번이고 오늘도 두 번째 나온 카드인데 태양 움직임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움직임 변화수, 그것도 큰 변화수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운명대로 되게 순탄하게 산다라고 살고 있었어.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공무원이 내 팔자인가 봐. 그래서 나 그냥 공무원 되라고 해서 공무원 됐고 그냥 열심히 살았었어. 근데 뭔가 이거를 때려치고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내 운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변화수, 뭔가 큰 외부의 어떤 타격적인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 혹은 뭐 이런 것에 접함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었구나를 뭐 내가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이게 내 운명 같고 이게 내 길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사람 같겠지만 그때는 모른다고요. 지나봐야 그때 인연이 거기까지였었구나. 그때 그 일을 거기까지 하고 내가 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었었나 보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나 보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깨달음? 이런 확인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고하게 이거는 내 삶이야, 내 인생이야, 나의 어떤 운명적인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의 변화가 좀 크게 들어오겠다. 그것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아니라 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내가 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카드의 흐름입니다.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원톤 컬러 나왔네요. 오렌지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째 나님들, 오늘의 이 변화수는 이거 역시 정해진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생 그간 내가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순탄하지 않은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변화수를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도 그것도 또 그만의 묘미가 있겠고 이유가 있어서 내게 들어온 변화수겠거니 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아마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째 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